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6번째 수업 그래프 수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2차원 선 플롯 같은 거를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안 배웠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매틀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2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프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며 그래프의 창을 나누어서 한 개의 창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거라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창을 여는 피겨, 그 다음에 2차원 선 그래프를 그리는 플롯, 그 다음에 제목을 붙이는 타이틀, 축의 제목 붙이는 X 라벨과 Y 라벨, 그 다음에 격자를 표시하는 그리드, 그 다음에 축의 최소와 최대값을 설정하는 X 리밋, Y 리밋, 엑시스, 설명글을 다는 텍스트, 그 다음에 그래프를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창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figure라는 명령어를 먼저 사용해 줍니다. 여기 제가 쓴 것처럼 figure 이후에 뭐 가로를 쓰지 않고 그냥 figure라는 이 5글자만 써주면 새로운 그래프 창이 매트랩에 뜨게 됩니다. 그래프 창이 뭐냐? 그림을 그릴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는 명령어 figure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도화지가 여러 장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igure라는 명령을 쓰면은 새로운 그래프 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의 피겨 창, 하나의 도화지가 있었는데 또 figur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또 새로운 도화지, 새 도화지를 꺼내게 됩니다. 그럼 도화지가 2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도화지, 두 번째 도화지, 세 번째 도화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1번 도화지부터 n번 도화지까지 이렇게 figure라는 명령을 쓸 때마다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도화지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보통은 이름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도화지 1번, 2번, 3번 도화지에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figure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NAME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뜻에서 name 이렇게 써주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빨간색 글씨로. 만약에 value라고 써주면 그 value라는 이름에 어, 그 그림창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figure라는 그 명령어 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써주게 되면은 어, 그 n번째 도화지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여기다 앞으로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figure에서 5를 썼어요. 그럼 5번째 도화지에다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뜻인데 figure 5번이 열려있지가 않아.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5번째 창을 만들어 줍니다. 꼭 5번째 창이 1, 2, 3, 4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라 figure 5 하면은 1, 2, 3, 4 없이 바로 5번째 5번의 도화지가 만들어지고 그 도화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매트랩에다가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figure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쵸? 그러면 그냥 피겨 창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figure하고 괄호 열고 name, 콤마, measure data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그 창에 이름을 measure data라고 써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피겨 창을 닫지 않고 그대로 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figure 2 두 번째 도화지가 생길 거고 옆에 땡땡 해서 이렇게 measure data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다른 제목을 써주고 싶으면 measure data 옆에다 다른 제목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규어 5번 했다. 지금 1, 2번밖에 없는데 교수님 5번이 없는데요.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5번 5번째 피규어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현재 도화지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규어 5번이 아니라 1번 했다. 그러면 아까 피규어 2번이 생성되고 선택이 되었을 텐데 다시 1번 도화지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아직 못한 학생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은 그래프를 닫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닫다가 영어로 close잖아요. 문을 닫는 거. 그쵸? 그래서 현재 열려진 그 도화지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close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그냥 close만 쓰게 되면은 현재 선택된 그래프 창이 닫히는 거예요. 즉 보통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만든 게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세 개의 그림창을 만들었죠. 이렇게 1번, 2번, 5번 그래프 창을 만들었는데 close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한 것, 즉 5번 명령창을 그래프 창을 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close all이라는 명령을 쓰면 전부 다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close라는 명령을 쓰면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매트랩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했던 피규어 5번이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로 다른 창을 선택을 미리 해놨다면은 그 창이 닫히겠죠. 5번 창이 아니라 선택되어 있는 창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5번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close all이라는 명령을 써주면 현재 열려있는 거 다 닫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매트랩으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화지를 준비했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도화지를 준비하는 도화지를 가지고 오는 함수가 figure라면은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대표적인 함수 이름이 plot이에요. plotting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plot이라는 함수에는 두 개의 입력 인수가 있어요. 근데 출력 인수는 없죠. 왜냐? 출력은 그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변수로 출력할 게 없는 거예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출력 인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plot x, y 하면은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plot 함수에는 벡터를 사용하는데 꼭 벡터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행렬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배울 건데 일단 x, y가 벡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x 벡터와 y 벡터를 x축, y축에다가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거를 plot x, y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벡터 x와 y의 길이가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다르다면은 x, y의 점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반드시 x와 y 벡터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쵸? 생성된 그래프 창이 만약에 없다면 figure라는 명령을 미리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새로운 그래프 창을 생성합니다. 그럼 1번부터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겠죠. 없으면. 만약에 생성된 그래프 창이 있다면 그러면 선택된 그래프 창에 기존에 그려진 그래프가 있다면 지우고 나서 새로 또 플롯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롯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도화지에 계속 이렇게 덧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나서 새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x라는 벡터에 1, 2, 3, 4를 찍었고 y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2, 5, 7, 4를 찍었어요. 그쵸? 그 무슨 뜻이냐? 1, 마이너스 2, 2, 5, 3, 7, 4, 4 이렇게 총 4개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라는 뜻이 바로 plo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밑에 좌표축을 잘 보세요. 여기 0,0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떻게 1, 마이너스 2, 2, 5, 3, 7, 4, 4 이렇게 4점을 직선으로 이은 이런 선이 그려지겠죠. 그쵸? 우리가 지금 피겨창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플랫하면 자동으로 피겨가 하나 생기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성된 피겨창에다가 또 피겨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또 다른 플랫을 하게 된다. 그럼 기존에 있던 그래프가 지워지고 새로운 그래프가 여기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은 그래프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제목이 영어로 타이틀이죠.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타이틀하고 가로 안에 우리가 제목을 쓸 그 글자를 써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그 글자를 써줄 때 반드시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스트링 쓸 때는 변수를 작은 따옴표 안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 안에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이틀하고 제가 예시로 토목공학부 멋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제목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 생겨요. 여기.
여기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짠 하고 토목공학부 멋져 제목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 도화지 이름은 어디 생겼죠? 도화지 이름은 여기 피규어 옆에 여기 생기는데 그래프의 제목은 여기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공대생이니까 그래프에 여러 가지 그리스 문자라든지 위첨자, 아래첨자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 레이텍스 폼을 쓰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그 글자 앞에 이렇게 백슬러시, 우리 원합, 키보드에 원합 표시하면은 이렇게 백슬러시가 생기잖아요. 이 백슬러시를 이용해 가지고 알파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뭐냐? 이게 알파라는 게 생기고요. 베타 하면은 잘못 썼네요. 베타는 그리스 문자 베타 어떻게 쓰죠? 베타 이렇게 쓰죠. 감마는 감마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문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첨자 일단 요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제목에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위첨자를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에 2 플러스 y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아래 첨자를 이용하면은 x에 a 플러스 b. 그럼 중괄호는 뭐냐? 중괄호는 이렇게 이런 그 아래 첨자에 쓰고 싶은 거를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소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위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줘야지 위첨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축 제목이에요. 축 제목이 여러분들 엑셀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뭐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지금 그려진 그래프에서 이쪽 방향이 X축이고 이쪽 방향이 Y축이잖아요. 그 각각에 대한 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라벨링 우리 레이블이라고 하죠. 레이블. X축에 레이블을 단다 해서 X 레이블 이렇게 그쵸? 여기다 X 레이블의 명령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쓰면 되고요. 제목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X 레이블, X축 제목, Y 레이블, Y축 제목 이렇게 써주면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Y축에는 X축에는 X축 제목이라고 써줬고 Y에는 Y축 제목을 써주겠죠. 그렇죠? 제가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이게 오타 났네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든 여기에 쓴 요 제목이 바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격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격자. 격자가 뭐냐면 그 여러분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어, 각각 이렇게 값에 이렇게 격자로 선을 그어주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격자가 영어로 grid거든요. grid. 그래서 격자를 키기 위해서는 grid on, 격자를 끄기 위해서는 grid off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그래프에 grid on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격자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격자 보이죠? 네. 꺼주고 싶으면은 grid off 해주면 다시 없어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그려진 그래프 중에서 난 이 부분만 보고 싶다 할 때, 즉 X축과 Y축의 미니멈 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주고 싶을 때 우리가 X 리밋, Y 리밋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X 리밋하고 이렇게 소괄호를 열어주고 이렇게 벡터를 써줄 건데 첫 번째 요소에는 최소값, 두 번째 요소에는 최대값을 써주면 X축을 그만큼만 그려주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예를 보면은 X 리밋 0에서 3 하면은 여기서 X축을 0이 어디죠? 0 여기, 그쵸? 3은 여기니까 X축은 요만큼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 3에서 3. 그럼 마이너스 3 여기겠죠? 이 밑에. 3 여기. 그럼 결국 요 네모칸을 표시를 해줘라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x는 0에서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로 이렇게 구간의 범위를 다르게 잡아서 그린 거예요.
네, 실제 그려진 선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그 데이터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만 표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줌을 당기거나 줌을 멀리 하고 싶을 때 이걸 써도 되고 또는 특정한 구간으로 다 옮겨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구간을 지정하는 함수는 x 리밋, y 리밋만 있는 게 아니라 axi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인데 axis는 이렇게 한꺼번에 x 리밋과 y 리밋을 4개를 써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의 구간을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axis라는 함수 쓰는 게 더 편하겠죠. 한 번에 돼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x축 범위, y축 범위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해 주고 싶다면 x 리밋, y 리밋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axis 쓰고 대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 4개를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 숫자는 x의 최소값, 그렇죠? 두 번째 숫자는 x의 최대값, 세 번째 숫자는 y의 최소값, 네 번째 숫자는 y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써주고 해주면 이번에는 x는 1에서 4,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에서 기본은 7까지로 했네요. 그럼 이렇게 요 범위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에 배울 명령어는 텍스트라는 명령어예요. 텍스트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글씨란 뜻이죠. 글자. 설명글. 어떤 우리가 그래프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텍스트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입력 인자가 3개예요. 3개. 어떻게? x, y, 그 다음에 txt 가로 안에 써 있는 이렇게 txt인데 이 무슨 뜻이냐? x랑 y는 숫자예요. x, y라는 좌표에다가 어떤 글자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글자? 이 txt에 해당되는 글자. 근데 여기서 x, y는 글자의 가운데가 아니라 글자의 가장 왼쪽에 맞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2,5에 이곳은 2,5라네 라는 글씨를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2,5가 어디죠?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쵸? 2,5에서부터 이곳은 2,5라네 이렇게 써지죠. 다른 말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콤마 안에다가 다른 말을 써주면 그 글씨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 그린 거를 나는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림 파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JPG나 뭐 PNG 이런 파일도 있죠. 그렇게 저장하고 싶거나 또는 이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매트랩에서 그대로 다시 불러오고 싶어 라고 하면 매트랩 형식의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figure라는 파일이에요. FIG 확장자. 그래서 파일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피규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JPG나 PNG나 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확장자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리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자주 쓰진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파일 코드 생성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생성하면은 이거를 매트랩 명령에 입력을 하면은 이 그림을 다시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여러분들 뭔지 알죠?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 카톡 창이나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고 싶거나 또는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고 싶거나 또는 한글 파일에 붙여넣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컨트롤 C 하는 느낌이죠. 스크린샷을 컨트롤 C 하는 느낌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을 선택하고 뭐 컨트롤 시프트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요 안에 있는 피규어만 딱 그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집으로 가서 편집에서 피규어 복사를 누르면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있거나 아니면 워드 MS 워드라든지 한글 같은 데서 이 그림을 붙여넣고 싶을 때는 굳이 그림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게 할 필요 없이 클립보드에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V만 눌러주면은 붙여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학생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괜히 우리 지금 단톡방에다가 막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혹시나 한번 해보고 싶으면 다른 친구한테 보내봐도 되고 아니면은 워드 프로세서나 뭐 한글에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은 다 배웠고요.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런 선과 이제 마커,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편집을 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선 굵기를 조절하는 line width 함수, 선 종류와 선 색상, 마커를 추가하는 line spec 함수, 그 다음에 마커의 크기, 함수가 아니라 사실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네, 함수라고 제가 잘못 말해요. 함수는 아니고 함수 안에 쓰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마커의 크기를 바꾸는 마커 사이즈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마커의 외곽선 색상을 바꾸는 마커의 엣지 컬러, 마커의 채우기 색상을 바꾸는 마커 페이스 컬러,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 굵기를 나타내는 line width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제가 함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별도의 함수가 아니에요. 아까 plot이라는 함수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plot x, y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콤마하고 이렇게 line width를 작은 따옴표 안에 써주면 그 다음 콤마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바로 선 굵기를 지정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예시를 써놨어요. 아까 x, y 지정해놨죠. plot x, y 해놓고 콤마 한 다음에 line width를 써주고 10 써주면은 10이라는 굵기로 선 굵기를 변경해줘요. 자, 그럼 여기 10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굵기냐?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포인트, 몇 포인트라고 우리 글자 포인트 이런 거 포인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인트인데 1포인트가 약 0.35mm예요. 그러면 10포인트면 약 3.5mm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 안 쓰고 그냥 플랫 x, y만 쓰면은 사실 선 굵기는 0.5포인트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윈스하고 0.5 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기존보다 훨씬 선 굵기가 굵은 그런 선이 나타나겠죠. 자, 한 번씩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line spec이라는 명령어예요. 자, line spec은 지금 방금 배웠던 line width와는 다르게 굉장히 여러 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line width는 그냥 하나였잖아요. 굵기만 지정하는 그런 명령어라서 딱 숫자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line spec이라는 거는 line spec 요 안에다가 어떠한 코드를 써줘야 돼요. 그 코드가 뭐를 의미하냐? 총 3개의 세 개의 코드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선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 그리고 선 색상을 나타내는 코드, 그리고 마커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 이렇게 3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3가지를 다 쓰면은 3개 다 바뀌는 거고, 3개 중에 하나만 쓰면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3개를 다 쓸 필요 없고, 3개 중에 하나, 2개 또는 3개를 쓰면 되겠고, 순서도 이 3개의 코드 중에 어느 걸 먼저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 색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마커를 써도 되고 이 3가지의 순서는 상관없이 써줘도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선 종류 코드와 선 색상 코드와 마커 종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 종류를 입력하려면 코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실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돼 있는 값. 아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냥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코드를 제가 쓸 거니까 자, 직선 이렇게 나오는 걸 그리려면은 요거랑 비슷한 모양을 키보드에서 찾으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표시 있죠.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직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 실선에 해당되는 코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파선. 파선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있죠? 꼭 마이너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것 같죠? 그쵸? 마이너스 여러 개 쓴 것 같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점선. 점선은 뭐냐면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 자, 요거는 어떻게 키보드에서 비슷한 거 찾으면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있냐면 정답은 땡땡. 요 땡땡 그쵸? 표시하면은 옆으로 보면 이게 점선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점선을 표시하려면은 코드가 땡땡입니다. 1.세선. 1.세선은 뭐냐면 점 하나 있고 선 하나 있고 점 하나 있고 선 하나 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키보드에서
그쵸? 선 그어주고 점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명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 이 코드를 그냥 x, y 하고 콤마 한 다음에 아까 작은 따옴표 안에 이 코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 파선 코드를 써주면은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선이 직선이 아니라 파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요 파선뿐만 아니라 점선, 일점세선 한번 다 바꿔가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음은 선의 색상에 관련된 코드입니다. 우리가 선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선 색상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선 색상 코드도 영어만 알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은 영어로 yellow죠. 그래서 코드 이름은 Y. 그다음에 자홍색은 M. 그다음에 녹청색 C. 이 좀 생소한 색상 코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그 뭐죠? 프린터 그 토너나 이런 거 살 때 그쵸? CMY로 많이 돼 있죠. 그쵸? 빨간색 요거 쉽죠? Red, R, 초록색 G, 그 다음에 파란색 Blue, B, 흰색 W, 그쵸? 검은색은 첫 글자가 Black이니까 B라서 B를 생각하는데 사실 Blue랑 겹치죠. Blue에서 이미 B를 썼잖아요. 그래서 B를 쓰지 않고 Black의 마지막 글자 K를 써서 검은색 할 때는 K가 색상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코드를 옆에 써주면 색상이 바뀌는데 앞서 배웠던 그 선 종류에 대한 코드와 이렇게 결합해서 쓰면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까지 결합이 가능하다 그랬죠? 어떻게? 선 종류, 선 색상, 마커. 마커는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일단 R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 하면 무슨 뜻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선을 그려라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선이 나타나죠. 그리고 굳이 만약에 여기 있는 색상 코드가 아닌 다른 선으로 다른 임의의 색깔로 그리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안에다가 뭐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알려주자면 색상 코드 RGB 값을 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벡터로 넣어서 이 벡터 값을 지정해 주면은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RGB 색상 코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혹시나 원하는 학생들만 해보고 일단은 요것만 알면은 뭐 시험 보거나 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서 다시 그려보세요. 자, 다음은 마커의 종류입니다. 마커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선으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 해당되는 데이터 폰들이 있는 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거나 뭐 네모, 세모 이렇게 해당되는 점들을 이렇게 어떠한 마커로 표시하는 거를 마커라고 하고요. 요 마커가 동그라미일지 네모일지 뭐 별표일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커의 종류를 코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동그라미 마커를 하려면 우리 키보드에서 동그라미랑 비슷한 글자가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동그라미랑 비슷한 글자 어디 있죠? 뭐 숫자 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알파벳 O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 맞지만 매틀랩에서는 원과 비슷한 걸로 알파벳 O 0이 숫자 0이 아니에요. 알파벳 O를 사용합니다. 자, 플러스 기호. 플러스는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플러스로 이렇게 점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려면은 어떻게 당연히 플러스 기호가 있죠. 그죠? 그 플러스를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별표라는 게 우리가 그 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키보드에 있는 이 별 모양 있죠. 요거는 당연히 키보드에 있는 팔 위에 있는 이 별표를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점 찍으려면은 키보드에서 점 그쵸? 대괄호 밑에 있는 점 십자 이게 X자를 말하는 거예요. X자는 어디 있을까요? 키보드에 그죠? 알파벳 X 그쵸?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네모 이렇게 이런 걸 찍고 싶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모랑 비슷한 건 미음도 맞지만 사실 미음은 한글이기 때문에 매틀랩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미음 못 쓰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 영어로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스퀘어의 S를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하려면 D, 그 다음에 위쪽 방향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비슷한 알파벳이 있나요? 비슷한 알파벳은 아니고 뭐가 있죠? 그쵸, 6번 위에, 숫자 6번 키 위에 웃음 표시. 그쵸? 아래 방향은 거꾸로. 오른쪽, 오른쪽 대괄호, 왼쪽, 왼쪽 대괄호. 펜타그램. 펜타그램은 이렇게 별 같은 건데, 별인데, 펜타, 5개로 이루어져, 꼭지점이 5개인 별. 어떻게, 어디 있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P, 헥사그램. 별인데, 꼭지점이 6개 있는 별. 어떻게? 헥사그램 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요것만 써도 되고, 요것만 쓰면은 선이 안 나와요. 선이 안 나오고, 이런 선이 안 나오고, 그냥 점들만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선이 있이 하려면 반드시 선 코드랑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빨간색 선을 동그라미 마커를 써서 파선으로 그리고 싶어. 그럼 RO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요 세 가지 그 코드들을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3개 같이 써서 다운편에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빨간색 선이, 그쵸? 동그라미라는 마커로 땡땡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다양하게 다른 걸로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다음은 마커의 크기입니다. 마커의 크기는 아쉽지만 라인 스펙 안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라인 스펙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코드를 다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써주고 추가로 마커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커 사이즈라고 써주고 거기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plot x, y 하고선 이렇게 5만 썼어요. 그럼 선 없이 동그라미만 그리라는 거죠. 거기다 마커 사이즈가 10으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가 콤마하고 마커 사이즈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숫자를 써주면 이게 마커 사이즈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왜 선이 없죠? 여기 제가 선 기호를 안 썼죠. 라인 스펙에. 그러면 선이 없이 동그라미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10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커졌죠. 이렇게. 그쵸? 자, 기본 마커 사이즈의 포인트는 6포인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지정해주면 평상시보다 크게 그려지겠죠. 자, 마커 사이즈를 숫자를 바꿔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커의 색상입니다. 마커의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그 아까 배운 선 색깔에 있는 코드랑 똑같이 색깔을 바꿔서 쓰면 돼요. 근데 마커의 색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윤곽선, 외곽선의 색깔을 나타내는 marker edge color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채우기 색상, 안에 있는 색상을 나타내는 marker face col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각각 써가지고 해주면 되고, 만약에 두 개 다 한꺼번에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 줄에다 콤마 marker edge face color를 여기다가 추가로 더 쓰고 콜라 색상 코드 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제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x, y를 플랫하되 이렇게 라인 스펙으로 이거 뭐죠? 실선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대신에 마커의 외곽선 색깔은 B가 뭐였죠? 블랙이었나요? 블루였나요? 블루, 그쵸? 블랙은 K라 그랬어요. 마커 페이스 컬러는 레드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짠 하면은 그쵸? 외곽선 색깔은 파란색, 안에 채움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플랫이 됐죠. 그쵸? 제가 여기다가 선 색깔을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선 색깔은 자동으로 제일 먼저 그린 색깔이 약간 이렇게 완전 파란색은 아니고 이런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매트랩에서 디폴트로 순서대로 정해준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가 지정한 것들은 마커 엣지 컬러는 파란색, 페이스 컬러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으로 그려줬죠. 그쵸? 여러분들도 바꿔가면서 또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웠던 플롯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선을 한꺼번에 그리는 방법, 그리고 hol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 그래프를 겹쳐 그리는 방법, 그리고 각각 선이 다른 그러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범례를 표시하는 legend, 그 다음에 바둑 판식 배열로 그래프를 그리는 subplot 함수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다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플롯 XY에서 XY가 벡터인 경우, 모두 벡터인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X, Y에 해당되는 점들을 모두 선으로 이은 그런 그래프를 그려진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X는 벡터이고 Y가 행렬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틀랩에서 플롯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X가 벡터고 Y가 행렬일 경우에 어, Y의 차원 중에서 X 벡터의 길이랑 같은 게 만약에 하나 있으면 그 행렬을 기준으로, 그 차원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선을 다른 색깔로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밑에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X를 0 땡땡 파이 나누기 100 땡땡 2파이라는 무슨 뜻이죠? 0에서 2파이까지 100분의 파이씩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x라는 벡터를 만들어줬어요. 엄청 많겠죠, x 숫자가. 그리고 y1은 코사인 x 곱하기 4, 코사인 4x죠. 그리고 y2는 사인 x, 그 다음에 y3는 코사인 x 곱하기 4, 4 코사인 x겠죠. 자, 이렇게 해서 y1, y2, y3를 만든 다음에 요 세 개를 z라는 그런 행렬로 이렇게 열별로 넣어줬어요. 그리고서 만약에 플롯 x, z 이렇게 하게 되면은 x는 벡터고 z는 그쵸? z의 행의 개수가 x의 개수랑 같겠죠. 그쵸? 근데 열이 세 개잖아요. 자동으로 그걸 찾아줘서 각각 y1, y2, y3를 다른 선의 색깔로 x와 같이 그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이렇게 y1, y2, y3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y1, 즉 z의 첫 번째 열이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y2, z의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y3, z의 세 번째 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선이 x, y로 각각 다른 색깔로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x와 y가 둘 중에 하나가 행렬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행렬로 만들지 않고 벡터의 쌍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쌍에 대해서 라인 스펙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x1과 y1의 각각 벡터를 우리가 라인 스펙 1으로 먼저 지정해 준 다음에 콤마하고 다시 x2, y2를 그려주고 또 라인 스펙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쌍의 x1과 xy1, x2, y2 여러 쌍의 x와 y 그래프를 하나의 플롯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한번 예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랑 똑같이 y1, y2, y3를 설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z라는 행렬을 만들지 않고 플롯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x, y1, x, y2, x, y3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라인 스펙을 지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 각각 그 쌍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먼저 첫 번째 y1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이거 OK가 뭐라 그랬죠? O는 동그라미, K는 black, 검정색, 요거 땡땡은 그쵸? 점선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요 XR은 뭐죠? 요 파선에다가 어떻게 X 표시를 해서 빨간색. 얘는 그냥 실선으로 파란색. 이렇게 해서 그려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지정해 준 대로 그쵸? Y1은 검은색 이렇게 됐죠. Y2는 뭐죠? 빨간색. Y3는 파란색. 그쵸? 우리가 지정해 준 그 스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홀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 그래프를 겹쳐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홀드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이렇게 잡고 있는 뜻이죠. hold on 이러면 잡고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기다려, 잡고 있어, hold on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의 도화지를 딱 만든 다음에 피겨 함수였죠. 피겨 함수로 도화지를 만든 다음에 원래 플러스를 한 번 하고 또 플러스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게 지워지고 새로 그리는 그런 형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hold on 이라는 명령을 써주면 그 다음부터 플롯하는 명령어는 그 전에 있던 플롯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hold on 다시 hold on 하면은 새로 플롯이라는 명령을 쓸 때 기존에 있던 플롯 명령을 지우지 않고 계속 겹쳐서 그려라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그만 겹쳐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hold off라는 명령을 써서 다시 홀드를 꺼주면 되겠죠. 자, 지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대로 y1, y2, y3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plot x, y1 이렇게 x, y1 했어요. 그럼 하나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hold on 했어요. 그럼 기다려. 그 다음에 또 그려. 또 그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우지 않고 계속 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리는 거는 이제 겹치기 싫으면 hold off를 마지막에 다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스펙을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쵸? 기존에 했던 것처럼. 자, 이거 역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범례를 추가하는 legen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 3개 그리면은 어떤 게 어느 y1이고 어떤 게 y2고 어떤 게 y3지? 라고 그려놓고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색상이 나타나는 순서가 매틀랩에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색깔이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는지를 오른쪽 위에 보통 표시를 해줘요. 꼭 오른쪽 위일 필요는 없어요. 위치를 바꿀 수는 있는데 디폴트 세팅으로 오른쪽 위에 범례가 추가됩니다. 자, 그 범례를 추가하는 방법은 legend라고 써주고 괄호를 열고 우리가 그린 그래프의 숫자만큼 작은 따옴표 안에 글씨를 라벨을 써주면 돼요. 우리 원하는 글씨로 써주면 돼요. 자, 예시를 볼게요. 예시로 이렇게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플랫 홀던 써서 한 거 똑같고 먼저 첫 번째 legend 한 다음에 첫 번째를 y 밑줄 1 밑줄이 무슨 뜻이라 했죠? 아래 첨자. 그쵸? 그 다음에 y 아래 첨자 2, y 아래 첨자 3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표시해줘 하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무슨 색깔이 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플랫에 여러 가지 색깔의 선을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4개로 이렇게 옆에 제가 쪼갠 거 보이죠? 이런 것처럼 바둑판식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한 도화지를 조금맣게 나눠서 그리는 그러한 명령어가 subplot입니다. sub가 이렇게 주 메인이 아니라 sub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화지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subplot하라는 뜻입니다. subplot 하면 어떻게 되냐? 현재 그래프 창을, 현재 도화지를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나누고 행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번째 위치를 현재 그리는 것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여기 예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subplot 2,2,1 그러면 무슨 뜻이냐?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 이렇게 오른쪽처럼 4개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도화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요 부분을 선택하라는 거죠. 요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x, y1을 그리고 똑같이 2, 2로 나눠서 그 중에 2번에다가 x, y2를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x, y3를 그려라. 4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안 했죠. 4번에 대한 건 쓰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은 그냥 비워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4번은 우리가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나오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각각 이렇게 y1, y2, y3를 다른 바둑판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떤 함수? subplot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토목공학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 또는 구조역학 시간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직은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전단 선도와 모멘트 선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그걸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shear force diagram이라고 하는 게 전단 선도고요. 두 번째 bending moment diagram이라고 하는 게 모멘트 선도인데요. 요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shear force diagram에는 이렇게 O, 그쵸? V는 O로 이렇게 그려진 거고 bending moment는 어떻게 그려졌죠? OX-50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색상은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의 범위를 얘는 0에서 6, 얘는 마이너스 55에서 0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x라는 벡터를 0에서 10까지 이렇게 1씩 증가하는 벡터를 만들고 그 플랫 범위는 x의 범위는 0에서 10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장에 제가 그 시연하는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한번 직접 해보고 잘 했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 한 것처럼 example 6.1, 뭐 6-1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clc clear close all을 써주세요. close all 써준 거는 지금 혹시나 다른 그래프 창이 열려 있는 걸 전부 닫아주라는 의미입니다. clc clear는 전부 기억나죠? clc는 여기 명령창에 있는 걸 다 지워줘라. clear는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변수를 지워줘라. close는 열려있는 그래프 창을 닫아줘라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 개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섹션별로 세 개를 제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먼저 벡터를 생성하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먼저 x는 0부터 10까지 벡터니까 0 땡땡 10 물론 0 땡땡 1 땡땡 10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땡땡을 하나만 쓸 때는 자동으로 간격이 1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0 땡땡 10 그러면 0에서 10까지 1씩 증가하는 그러한 벡터를 x에다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를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총 몇 개인지를 우리가 세는 그거를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n에는 x의 길이를 저장했어요. 그래서 n은 length x 그러면 몇 개죠? 0에서 10까지는 11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라는 함수는 총 5를 우리가 그 전단선도에 5를 이렇게 y축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x의 쌍에 해당되는 그 y의 좌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x는 0,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럼 x가 0일 때도 v는 5, x가 1일 때도 5, 2일 때도 5, 3일 때도 5, 10일 때도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v는 5를 몇 개 만들어줘야 될까요? 11개. 5, 5, 5, 5, 5 해서 5가 11개인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v는 5 곱하기 원수하면은 1로 이루어지는 행렬이잖아요. 그게 몇 개? 1행 n열만큼, 즉 n개만큼 1을 만든 다음에 그 1에다가 5를 곱하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v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와 v가 생겼고요. m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m은 5x-50이죠. 그래서 이렇게 5x-5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다 x와 v와 m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서브 플러스를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눠서 그릴 거니까요. 서브 플러스 2, 1, 1 두 개를 만들고 그 중에 첫 번째에다가 그려라. 뭘 그리냐? 일단 전단 선도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플롯 x, v x축은 x, y축은 v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때 색상은 무슨 색으로 하라 그랬죠? 색상은 파란색이니까 그대로 일단 초기치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디폴트가. 그래서 x는 0에서 x는 10까지, y는 0에서 6까지. 그래서 0, 10, 0, 6 이렇게 해서 x를 조정해 주면 될 거고요. 제목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전단선도니 전단선도 써도 되고 shear force diagram 영어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한글로 쓰면은 제목이 깨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hear force diagram이라고 제목에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x축 레이블도 x 레이블은 뭐 x죠. x 이렇게 써주고요. 단위 미터니까 가로치고 미터 이렇게 써주고 y 레이블은 shear force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2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될 전단력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전단력을 우리가 영어로 shear for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hear force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뉴턴 그래서 k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실행하면은 shear force만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이제 우리 요 밑에다가 두 번째 칸에다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요 밑에 있는 그 섹션에다가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 플롯 2,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어디죠? 두 번째 1행, 두 번째 2행, 두 번째 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 1, 2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플롯, 이번엔 x, m인데 빨간색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red, 그래서 r이라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 써주세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엑시스는 x축은 0에서 10인데 y축이 마이너스 55에서 0이라 썼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x 레이블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x축은 x 미터고 y 레이블이 모멘트. 모멘트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돌림 힘이에요. 모멘트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돌릴 때 작용하는 힘이라서 단위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그래서 킬로뉴턴 미터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레이블은 다시 y 레이블은 모멘트 가로 열고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인데요. 곱하기 점 쓰기 힘드니까 그냥 킬로뉴턴 미터 띄어쓰기 미터 뭐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거하고 같은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는 것까지 다 배웠고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선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히스토그래프,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명령어가 bar라고 하면 bar 이렇게 정해줍니다. bar가 영어로 그 막대잖아요. 그래서 bar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 bar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에다가 어, 벡터를 넣어주고 x에도 벡터를 넣어주면 x, y, x축의 y만큼 높이에다가 막대로 그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x를 1900부터 2000까지 10씩 증가시키는 벡터를 만들고 이거 다 이제 기억하죠? 땡땡땡땡 하면은 몇부터 얼마씩 증가시키고 몇 가지란 뜻이죠. y를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보면은 그려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x축과 y축에 x축에 해당 벡터가 들어있고 y축에는 그 크기가 높이로 이렇게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y가 행렬이면은 우리가 2D 플랫에서는 y가 행렬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막대에서는 여러 개의 막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룹화해 가지고 각 x의 값별로 그 막대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x는 1, 2, 3, 4라고 놓고 y를 1, 2, 3, 2, 5, 6, 2, 8, 9, 2, 11, 12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bar y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그쵸? 각각 1, 2, 3, 4의 색상이 다른 그 2, 2,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원형 그래프입니다. 다른 말로 파이 그래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파이 먹는 파이처럼 생겨서 그래서 파이 그래프 영어로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이렇게 x 데이터를 벡터로 넣어주면 어떻게 그거를 백분율로 환산해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 3, 0.5, 2.5, 2라는 숫자를 가지고 백분율로 얘를 환산시켜줘요. 자, 요 위에 써 있는 게 다 더해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합쳐서 1이 되게끔 백분율을 환산해줘서 퍼센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1 값이 여기 있고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고 몇 프로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x의 원소를 다 더한 게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그대로 퍼센트로 써주는데요. 1보다 작기 때문에 100%가 아니니까 얘가 전체 원이 안 되고 한 조각을 뜯어먹은 피자에서 한 조각 빼먹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는데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뭐죠? 막대 그래프는 어, 높이를 y라는 값을 우리가 지정해줘서 그리는 거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x라는 그 벡터에서 구간별로 얘가 몇 개씩 있는지를 세줘서 그 막대 y, 그 막대 높이가 개수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영어로 bin이라고 하냐, bin, 그 개수만큼을 높이로 표시해주는 그러한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100, 95, 74, 87, 왠지 여러분들 시험 성적 같죠?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0에서 뭐 30점 사이에는 1명, 30에서 60점 사이에는 5명,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높이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어? 근데 교수님 왜 구간의 크기가 30이에요? 왜 0에서 10점이 아니고 0에서 30점으로 마음대로 잡아놨죠? 이거는 매틀랩이 최적화 기능으로 알아서 보기 좋게 구간을 나눠주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구간을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 다음에 배워볼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구간의 개수를 내가 정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 벡터를 써주고 콤마 한 다음에 구간의 개수를 스칼라 값, 숫자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자, 아까 했던 거에서 히스토그램 x만 썼었는데 히스토그램 x, 숫자 10 하면은 총 그 막대의 개수를 10개로 해주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론 없는 데는 막대가 안 생기겠죠. 근데 구간을 이렇게 어, 빈의 개수를 10개로 이렇게 지정해줘서 그리면 우리가 더 조밀하게 그릴 수도 있고 더 넓게 그릴 수도 있고 원하는 개수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개수가 아니라 나는 그 구간을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어떤 데는 넓게 어떤 데는 좁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해요. 자, 그거는 다음 장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제가 얘기했던 구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0에서 100까지 10씩 증가시키는 그러한 구간으로 내가 정해서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히스토그램 X하고 벡터, 아까는 스칼라 값이 들어가면 개수였는데 벡터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의 위치를 스스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씩 증가시키면서 100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가면서 그려보세요. 자, 다음은 로그 그래프입니다. 로그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평상시에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공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실험 데이터 이런 거 표현할 때 로그 값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것도 수업 노트에 넣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 무슨 뜻이냐? X축이나 Y축 한 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그린다는 얘기예요. 또는 두 개 다 로그 스케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축만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 그러면 세미 로그 X. 세미가 우리 세미 프로 하면 준 프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고 한 반만이란 뜻이기 때문에 X축만 로그 스케일, 세미 로그 X. Y축만 로그 스케일, 세미 Y 로그 Y. 그쵸? 그 다음에 전부 다 로그 스케일? 그러면 그냥 로그 하면은 우리 로그 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 자연 로그가 로그였잖아요. 그렇죠? 자연 로그 구하는 함수가 로그라는 함수 기억나죠? 상용 로그는 뭐였죠? 로그 1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로그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한번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가 배웠던 서브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꺼번에 플러스 해볼게요. 그래서 x를 0에서 50까지 0.5 간격으로 해준 다음에 y는 5x 제곱을 해주고 싶어요. 5x 제곱. 근데 여기 왜 점이 들어가 있죠? 왜 점이 들어가 있냐면 제곱을 하는 x끼리 곱해주는데 나중에 배울 그 행렬간 계산, 벡터 간 내적하고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제곱하는 거 점
웃음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x 제곱을 만들어주고 요거를 우리가 네 가지로 그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칸에는 뭐라고 그리냐? 그냥 일반 스케일로 플랫 x, y. 그쵸? 그리고 제목을 제가 플랫이라고 정해줬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x축을 로그 스케일로 해서 제목에는 세미 로그 i로 소그 x로 적어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는 세미 로그 i, 네 번째에는 로그 해서 이렇게 다 제가 정해줬죠. 그쵸?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실행시켜 보면은 먼저 어, 기본적으로 로그 스케일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아는 y는 5x 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세미 로그 x는 x축이 로그 스케일로 변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x가 지금 로그 스케일로 바뀌었죠, x가. 그쵸? 그 다음에 세미 로그 y 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y가 로그 스케일로 바뀌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로그 하면은 어떻게 되죠? 로그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함수를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복습해 보세요. 그래도 그래프 배우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마 그룹이 될 것 같아요.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3차원을 그리려면은 먼저 plot3라는 그 선을 그리는 함수 plot3 3차원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드 좌표를 계산하는 mesh grid 함수, 등고선 그래프를 그리는 컨투어 함수, 곡면 그래프를 그리는 surf 함수, 그물망 그래프를 그리는 mesh 함수, 그리고 컬러 색상을 조절하는 컬러 맵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3차원 선 그래프예요. 3차원 선 그래프는 2차원 선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차원이 3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x, y, z로 바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 스펙이나 뭐 다중 그래프 같은 것들은 기존에 배웠던 2차원하고 동일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예를 제가 이렇게 t를 0에서 10파이까지 50분의 1, 50분의 8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벡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x, y축은 sin t, z축은 코사인 t에서 x, y, z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쵸? x축은 S축이 sin t, Y축이 코사인 t, 그 다음에 Z가 t네요. 그쵸? t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축은 sin, Y축은 코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컨투어 그래프라든지 서프 그래프, 메시 그래프 다음에 배울 그런 3차원 그래프들을 배우기 전에 메시 그리드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빼서 알려주려고 하고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메시 그리드라는 함수는 입력 인수가 두 개고 출력 인수도 두 개예요. 근데 입력 인수는 둘 다 벡터인데 얘가 메시그리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둘 다 행렬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입력 인수가 small x, small y, 소문자 x, y라고 할 때 대문자 x는 어떻게 되냐? 벡터 x를 벡터 y의 요소 개수만큼 행으로 복사한 행렬이에요. 그리고 행렬 y는 벡터 y를 벡터 x의 요소 개수만큼 열로 복사한 행렬이에요. 자,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벡터 x와 벡터 y를 이렇게 평면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좌표를 행렬로 반환하고 싶을 때, 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 제가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이 밑에 그림을 봐주세요. x가 만약에 벡터 1, 2, 3이고 y가 1, 2, 3, 4, 5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z를 예를 들면 높이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x랑 y가 행렬 좌표 값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좌표 값을 일일이 복사해서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메시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좌표기를 찍어 볼게요. x와 y 벡터로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는 1,1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x가 이게 행하고 열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그린 거는 지금 x축, y축의 값이에요.
2,1, 그쵸? 1,1이 x축이 1이고 y축이 1. 요거는 x축이 x값이 2, y값이 1이죠. 그쵸? 요거는 x값이 3, y값이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총 요 위에까지 5개가 그려져야 되니까 행렬 x는 어떻게 될까요? 행렬 x는 여기서 x 좌표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x 좌표만 보면 x 좌표가 첫 번째 거잖아요. 그쵸? 요게 x 좌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y 좌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y 좌표는 요게 y 좌표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위아래를 거꾸로 쓴 게 우리가 좌표계에서는 y축이 위로 올라가지만 우리 행렬 쓸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면은 x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건 똑같아요. x는. 근데 y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행렬을 따지면은 이렇게 행이 위에서 이렇게 1행, 2행, 3행, 4행 일로 내려갈수록 이게 행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부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요 y값 파란색 값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x, y 하면은 요 좌표계가 왼쪽 밑에 그려져 있는 요 좌표계가 x, y로 표시될 수 있겠죠. 조금 어렵나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벡터 x와 벡터 y로 만들어진 평면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에 surf, mesh, 그 다음에 컨투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보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그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그려볼 거는 컨투어라는 그래프예요. 컨투어라는 건 등고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등고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라는 벡터를 0에서 2파이까지, 그쵸? 린스페이스 함수가 뭐였죠? 0에서 2파이까지 n개로 나누라고 그러는데 n이 없네요? n이 없으면 디폴트로 몇 개? 디폴트 값이 100개죠.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100개로 나눈 그런 값이고, 마찬가지로 y도 0에서 2파이까지 100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메시 그리드를 만들면은 0에서 x도 0에서 2파이까지 100개, y도 0에서 2파이까지 100개, 그 100,100 행렬이 생기겠죠. 그걸 좌표값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z는 sin x, cosine s를 더해서 그거를 등고선의 위치로 해서 한번 등고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함수인데 surf라는 함수예요. 아까 컨투어는 등고선을 그렸다면 surf는 직접 3차원으로 곡면을 그려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제가 결과로 보여주겠습니다. 다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컨투어 대신에 surf라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값을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여기 지금 굉장히 점의 개수가 많죠. 지금 왜? 우리가 100 곱하기 100 총 10,000개의 점을 찍어서 이렇게 3D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함수는 mesh라는 함수입니다. mesh는 아까 배운 surf 함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색상이 채워지지 않고 그물망 형태로 선 색깔만 있고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나오고 그물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보여주면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나오고 안에 색깔이 채워지지 않고 선 색깔로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물망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진짜 수고 많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함수가 아니라 컬러 맵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려준 컨투어라든지 등고선 그래프 컨투어였죠. 그 다음에 뭐였죠? surf. 그 다음에 그물망 mesh. 그쵸? 요 그래프들의 색깔을 어, 원래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어떠한 그 색깔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왼쪽에 있는 컬러맵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색깔 톤으로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쿨이라는 그 컬러맵을 이용하면은 여기 쿨이 여기 있거든요. 쿨. 요 색깔로 바꿔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이런
값이 작으면 이런 색깔, 값이 크면은 이런 색깔로 점점 이렇게 변하는 이런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컬러맨 쿨로 바꿔줘 볼까요? 그럼 우리가 방금 그렸던 그 메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요 쿨이라는 색깔 낮은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이 그래프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함수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많은 함수가 있으니까 잊어먹지 않으려면 직접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려면은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많이 해봐야 까먹지 않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래프 창 여는 거 피겨, 기본적으로 2D 플랫 하는 거 플랫, 그 다음에 제목 주기름 붙이는 것들 여러 개 있었죠. 선 마커 변경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개 그리는 거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2D나 3D 관련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복습해야 이번 주에 실습 평가도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배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